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척추 질환으로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수술을 고민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정보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수술 후에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고민을 해서 이제 이 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정말 속이 상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수술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들을 우리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허리 쪽이나 다리 쪽의 통증 또는 다리 쪽의 저림, 감각의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아지지 않거나 1년 이내에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심한 경우에는 없던 증상들이 다시 생기는 것들을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생길 정도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5% 정도의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재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수술이라는 것들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가 우리의 통증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더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술 후에는 우리가 6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을 가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다시 또 재발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절대적인 수술의 횟수가 많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10만 명당 323명이 척추 수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상위 우리가 진료비 총액 그리고 수술비 총액 7개 질병 중에서 상위 1위를 랭크를 했었고요. 그래요. 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우리 연구 결과가 끝났던 2016년도까지 매년 한 1.2% 정도씩 우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절대적인 수술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그 빈도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통증이 계속된다라는 게 그 수술 전의 통증과 똑같은 것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 나면 통증이 약간은 줄어들었다가 어느 일정 기간, 아까 제가 1년 이내에 재발을 했을 때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또 통증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없던 통증들, 그러니까 손상됐던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통증이 생기고 이 부분들 때문에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두 번째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수술한 부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환자분들의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척추의 불안정성이라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 잘라내게 되니까 뭔가 덜어내게 되니까 그 주변에서 잡아주는 척추와 뼈 그리고 안쪽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관절 그리고 근육과 인대들이 약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선 다시 또 디스크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잘 잡아주지를 못하게 돼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척추의 불안정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됐을지언정 다시 또 신경들이 문제가 생기고 디스크가 튀어나가면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척추의 불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장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수술한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서 또 디스크 탈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수술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다른 부위의 디스크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앞서는 제가 불안정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5번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불안정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고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고착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4, 5번 쪽에 문제가 생기고 해당하는 부위의 디스크를 일단 제거를 할 거예요. 또는 협착이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는 이 부분들을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통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들 말고 그 위에 있는 3번하고 4번 쪽 아니면 요추 5번, 천추 1번 쪽 이쪽에 활동량을 더 늘리게 될 거예요. 내가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4, 5번의 움직임을 천천히 만들어주면서 위아래에 있는 부위들의 로딩이 걸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재활 치료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4, 5번은 그냥 굳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수술했던 부위가.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3번과 4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에 움직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이러면 과가동성이 생기고 퇴행이 빨라지면서 디스크가 위아래 부위, 인접한 부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척추를 철심으로 고정을 하거나 또 금속으로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가장 심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증상들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구조물들이 더 이상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인공 디스크라는 금속 물질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척추에 분리증이라든지 아니면 척추의 전방전이증, 척추가 이제 흔들흔들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심할 때는 우리가 뒤쪽에 핀을 박는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금속 물질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핀을 박는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해당 분절은 아예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분절은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움직임이 생기지 못하게 되고 몸에는 무리가 너무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이제 금속 물질의 삽입이나 아니면 핀 고정술을 했을 경우에는 위아래 분절에 로딩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재활 치료 또는 뭐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들 이 부분들이 꼭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수술 후의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이제 굳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수술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어떤가요? 수술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전부 다 동반을 해봤는데 네네. 우리가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가 없을 때 또는 신경의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육의 마비 상태가 오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장애가 오는 경우들 이때는 수술을 꼭 해야만 합니다. 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전체 환자군의 한 1에서 많게는 한 5% 안쪽에만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95%, 99%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습관의 개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디스크에 로딩이 많이 걸리고 이 부분들의 디스크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치료법들이 많습니다. 비수술적인 요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더라도 수술은 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약으로 버티는 환자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약이나 아니면 주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일단 가려놓는 행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안쪽에 척추의 불안정성, 그리고 신경의 유착, 그리고 근육의 퇴화 이런 부분들을 점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통증이 없으면 이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길어져도 환자분들이 내가 통증이 진통제로 가려놓은 상태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 상태에서 척추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 통증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은 추나요법
추나요법이라는 요법들을 시행을 합니다. 네. 추나요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쪽에 있는 척추의 배열과 그다음에 구조물들의 밸런스를 다시 또 맞춰놓는 행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수술을 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옆에 있는 구조물들의 손상이 없도록 천천히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서 내 몸에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상부 쪽에 있는 그리고 하부 쪽에 있는 인접한 구조물들은 너무 과가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근육과 인대들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요법들을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척추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추나 요법을 통해서 해당하는 분절들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게 시작하는 것들이 첫 번째 우리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통증과 저린 느낌이라는 부분들은 한약에서 유효한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환부에다 직접 슈팅을 하는 약침이나 봉침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몸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런 치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코어 근육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몸을 받쳐주는 척추라는 것들이 결국 내 몸을 지탱을 해주는 그 힘, 자생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방에서는 코어 쪽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재활 치료를 들어갈 때 재활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현대인들은 원활하지가 못하겠죠. 이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탄탄하게 그리고 강화시킬 수 있는 코어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약 요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척추 수술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6개월 정도의 차근차근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적절한 비수술적인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안쪽에 신경에 적절한 유착이나 아니면 근육과 인대들이 우리가 수술 후에 다 회복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이 부분들이 나아가는 시점들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진통제나 진통제 주사나 이런 부분들로 참게 되면 참게 될수록 우리가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네. 안쪽에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내가 엉덩이 쪽이나 다리 쪽으로 디스크의 주된 증상이 내려가는 부분들의 저린 느낌이나 통증 그리고 감각의 이상 근육의 상태 변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신경은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점차적인 변성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변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나면 치료는 3일이 더 늦어지게 되고 한 달이 더 늦어지게 되면 치료는 3개월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뭔가 좀 이상하다, 잘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빠르게 비수술적인 요법들을 통해서 조처를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척추 질환 이 수술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척추 수술 후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을 내원을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 3개월 정도까지도 우리가 척추 수술 후에 재활 기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최근의 수술의 트렌드가 우리가 예전처럼 아주 절개선이 크거나 아니면 몸에 무리가 가는 그런 치료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우리가 한 이틀, 3일만 입원을 하시고 바로 또 퇴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들의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운동을 차근차근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들으실 거예요. 자, 이 이후에도 우리가 허리가 그냥 단순하게 뻐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리 쪽에 뭔가 날카롭게 신경을 자극하는 그리고 저린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우리가 다른 치료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와이드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중3과 고2까지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충북교육청이 어제 초등학교와 유치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북 도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충북은 술, 담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면서 운동은 소홀히 해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변 땅을 더 사들여 신청사를 올린다는 계획인데 일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적정하지 않다며 급기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 날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골칫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퇴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물과 소주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요. 분무기로 음식물 쓰레기에 뿌려주면 네. 날벌레가 쉽게 꼬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방법 꼭 한번 이용해서 날벌레 퇴치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기분 좋은 습관 CJB 모닝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